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탈모인의 우상, 아이콘, 희망 각도기님을 모시고 네. 머스크의 머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배신이지 않습니까? 혼자 모발을 심은 것 같던데. 네, 자연스러운 거 봐서는 심은 거로 추정합니다. 제가 한눈에 가발을 다 알아보거든요. 예, 예. 가발 쓰신 분들은 제가 한 98%의 확률로 가발이네 하고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가발을 못 써요. 제 눈엔 다 보이니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발이라도 제 눈엔 왜 보이죠? 그러게요. 저는 네. 아무리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를 가리더라도 딱 보면 머리가 큰지 압니다.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좀 가볍게 시작을 한번. 네. 요즘 그 머스크는 네.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저 네. CEO로 있지, 일본에 갔으면 오타쿠 같고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이상한 동네형? 또라이 예. 끝날 수도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과연 지금에 하는 이야기들, 말들, 뭐 행동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 테슬라라는 회사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갑자기 일단 궁금해서. 그 미국 시스템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해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서 페이팔부터 한 거잖아요. 네. 페이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페이팔을 팔고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용해내서 그렇게 풀어내는 게 미국의 저력이고 그건 역시나 세계 1위국을 지키게 되는 근본 동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요즘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이나 네. 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는 조금 그 코인 얘기는 안 했으면 했는데 왜 저럴까 하는.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도치코인의 그 아크, 빌황, 예. 네, 그 머스크. 삼자 연합설 뭐 이런 그 동맹설 뭐 아니면 뭐 협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이 연계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뭐 음모론 뭐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보시면 저도 얼핏 봤는데 인터넷에 잠깐 치시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 만약에 저게 사실이어도 기가 막히고요. 저걸 생각해냈다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경영자 머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회사만 잘 경영했으면 좋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근데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자동차의 경쟁력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필수 교수님 통해서도 봤지만 그 단차 있고 껍데기 빼고는 모든 게 상당히 많이 앞서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지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CEO로서 최고로 중요한, 특별히 성장 기업들의 CEO로서 최고로 중요한 덕목은 어떻게 코디네이팅을 할 것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코디네이터가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스티브 잡스 이후로 좀 가장 혁혁한 일을 해낸 거죠. 아니 아무리 자기가 그 시스템이나 그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그걸 잘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붙이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회사를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마치 제록스 연구소에서 놀고 있었던 마우스를 정말 세계의 도구로 만드는 잡스의 눈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보고 이게 될 거구나 하는, 그걸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눈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코오디네이팅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아시고 말조심을 하시면 조금 더 완벽하고 좋았을 때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 같은 각도기 TV 지금 조그만
유튜버의 그 말과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거죠. 진짜 조심스러워요. 이제 저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도 못해 이제. 저도 맥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요즘 마스크 끼고 다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누가 저 알아보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리고 머스크는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 각도기님이 훨씬 더 머리숱이 많으니까 형이잖아요. 머리숱 많으면 형이지. 꼭 좀 들으시고 회사에 좀 참여해 주시고 코인 이런 얘기는 조금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네. CEO의 자질 이 역할이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CEO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사업은 언제든지 경영자가 중요하죠. 위대한 기업, 7가지 습관 이런 사람들은 경영자 자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이 살아남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그 경영자의 자질이 주식 시장으로 연계되어서 발현된 경우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LG생활건강의 차석용 왜냐면 신문에 워낙 많이 나니까 뭐 네. 차석용 매직 네. 그분이 이제 회사보다 어떻게 보면 CEO의 이름이 훨씬 더 이제 두각되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뭐 제2의 차석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던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회사지 일개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그 잡스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팀쿡이 와서 더 잘하지 않았느냐 저거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CEO의 자질보다는 시스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 맞진 않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리더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잡스는 정말 훌륭한 코디네이터, 세계 진짜 최강의 코디네이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왜 애플에서 쫓겨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재고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 열정을 일으켜서 자기의 북극성을 향해 사람 뛰게 만들었지만 뒷단의 관리는 못해서 쫓겨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에 대단하니까 그 픽사도 만들고 또 딴 데 가서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팀쿡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부족한 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팀쿡이 재고 관리에 제가 보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미친 재고 관리를 합니다. 네. 또 뭐 애플을 좋아하는 속된 말로 애플 바들은 뭐 팀쿡의 시대에서 애플은 혁신이 없다라고 맨날 비난하는데 주가는 뭐 2배 이상 더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관리가 드러난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그게 무형자산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했었던 장홍래 편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텐데요. 팀쿡은 애플의 현금이 돌아오는 기간을 마이너스로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내놔서 팔아서 다시 돈을 받을 때까지 현금을 넣어서 재료를 사고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시장에 내놔서 팔고 돈을 받으면 결제가 떨어지면 뭐 카드 회사의 결제가 떨어지면 그때 돈을 받잖아요. 이 기간이 얼마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현금 회전인데 회전이 많으면 영업을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많이 돌리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뭐 속된 말로 쿠팡이 뭐 그래도 돈이 돌아간 이유가 뭐 결제를 늦게 해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그 현금을 들고 있어서 이게 애플은 마이너스예요. 가능합니까? 그걸 가능하게 이게 팀쿡 안에 있습니까? 이게 미친 짓인데 이미 이제 깔아놨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었겠지. 근데 이제는 이거 만들어줘 하고 그거 만드는 걸 팔고 나서 돈 받아서 돈 주는 거. 그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그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의 CEO 역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 잘 못해도 꽤나 오래 돌아가죠. 그 다음에 망조가 나는 CEO가 와서 2, 3년 안에 못 말아먹고 한 2, 3대 못하면 말아먹기는 하겠지만 약간 인텔 느낌.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말씀하신 게 그렇네. 일단은 훌륭한 CEO가 와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놓고 그 다음 때까지 내딜 1, 2, 3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정말 능력 없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탄 이런 사람들이 오면 또 그 시스템은 시간이 가면 또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는 그런 네. 순서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그렇죠. 더, 근데 이거는 흥미로울 사회적으로도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이 CEO나 이게 경영자가 해야 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라고 저 요즘에 제가 이제 지점장이 돼서 어떤 리더가 진짜 참 리더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는데 예. 주어진 자원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점장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아유, 저는 뭐 초보죠. 초보. 초보인데 나에게 들어온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적재적소에 국가 같으면 세금을 걷었을 때 이 세금을 정확히 아픈 곳에 어떻게 찔러주느냐, 그리고 필요한 곳에 미래 성장 동력에 어떻게 찔러주느냐.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원들이 잘 돌아가게 어떻게 찔러주며, 그리고 조직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찔러주며, 그리고 미래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돈을 찔러 넣을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CEO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CEO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뭐 만나 뵙는 분 중에 방금 하셨던 말씀 있죠. CEO가 바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그럴 것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대한민국의 CEO 중에 저 안 그래도 뭐 김필수 교수님 그 편을 보더라도 나오던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정의선 체제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분에 네. 대한 뭐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은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얼핏 방송을 보니까 이 다음 국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해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라는 말씀을 제가 얼핏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지금 좋죠. 그래서 자동차 지금 10년 만에 미국 점유율 10% 올라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걸 연결시켜서 투자로 만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현대, 기아 자동차, 모비스 그리고 뭐 만도 뭐 이런 회사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단은 외형은 엄청나게 큰데 마진은 1% 2% 네. 적어도 맨날 뭐 PBR 0.5 뭐 이런 회사로 이제 취급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이제는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아니면 전기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거기에 특화되었거나 아니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뒤에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네네. 전기차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물품이 나와서 그 시장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임계점이 어디냐면 5%예요. 점유율이 5%를 넘어가서 10%를 향하는 순간부터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 겁나는 속도로 쫙 우상향합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통밥을 굴려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전기차 해서 야씨 우리 아파트 지하에 보니까 전기 충전소 뭐 한 대여섯 개도 안 되는데 그거 야 한 50대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응? 맨날 그거 충전하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 못하겠죠. 그러나 5%가 넘어가고 10%를 향하는 게 확실해지면 인프라가 깔릴 겁니다. 제가 맨날 그 고민을 하거든요. 네. 차 저거 충전할 거 10대도 안 되는데 네. 벌써 있는 차만 해도 충전 다 못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 전기차 안 사.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5% 10%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거 됐으니까 이거 깔아야 되겠다.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 비슷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깔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전기차 부품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성장이 본격화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몇 대만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들고 있습니다.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몇 대 안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빨인 거예요. 기대감이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지 실제로 현금이 내 주머니에 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투자 매력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한번 전기차 작년에 한번 붐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근데 지금 현대차는 내연기관에서 점유율을 10%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해 본 거는 그 김필수 교수님하고의 대담에서도 문의를 했지만 원엔이 붙었다 옛날보다. 이 정도 붙으면 현대차가 유리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게다가 100엔당 1000엔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차 망한다. 옛날에 망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 한 대도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일본 차랑 붙어서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차는 힘들다. 가격이 일본 차가 더 네. 싼데? 토요타 캠리가 소나타보다 더 싸요. 100엔당 네. 1000원이 떨어진다. 거의 과거에 그랬어요. 네. 과거에 그런 구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점유율이 올랐다는 거죠. 이거는 현대차가 어필이 되고 있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뭐 타이거 우즈 제가 그 효과인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또 라인업 발라야죠. 발라서 소나타 아니면 아반떼가 많이 팔린 거냐, 엘란트라가 많이 팔린 거냐, 아니면 제네시스 라인이 그동안 못 팔았거든요. 네. 제네시스 라인을 파는 거냐 또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제네시스 라인 팔렸으면 마진이 크기 때문에 이건 프리미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봐야 돼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3분기까지 봐야 된다. 예. 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안 되는 답변이었는데 얘기겠죠. 예. 그렇게 다가오니까 예.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예, 라는 생각을 하고 3분기까지 있습니다.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휴대폰을 잘해야 돼. 폴더블이 많이 팔려야 돼. 그래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제가 폴더블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주주의 입장에서 제가 이거 갤럭시 노트 북도 하나 샀습니다. 새로 나온 거 프로. 주가 좀 올리려고. 주가 올리려고. 얼마나 비싼지 깜짝.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 노트의 펜이 아니고요. 이거의 펜입니다. 이거의 펜. 정말 삼성은 진짜 저한테 나중에 잘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으셔갖고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저의 이런 행동들을. 네네.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삼성 그렇고 근데 현대는 기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의미 있게 보여지고 사실 주가 싸진 않죠. 네, 그렇죠. 신고가가 났으니까 싸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달렸잖아. 내연기관 잘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이제 이익 규모가 나오면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만들어줬는데 플러스 알파 전기차도 잘할 수 있다는 옵션이 붙었잖아요. 이런 주식이 재미난 주식이에요. 우리는 항상 옵션 달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빵으로 현재 싸고 저는 현대자동차라면 이런 옵션을 붙였어요. 한전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땅 산 회사 여기에 옵션을 붙여놓으니까 맨날 저쪽에 이렇게 뒀는데 이제는 그 옵션은 조금 잊어줘도 땅값이 올라왔으니까 좀 잊어줘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그리고- 어쨌든 주식 고를 때 기업을 기업을 고를 때 네. 기본적으로 잘 돼. 이 자기 본업이 좋아. 본업이 충만하게 현재 주가보다 높아. 근데 추가로 성장하는 옵션이 하나 더 달려 있어. 2개 더 달려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들 찾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그런 옵션이 이제 달릴 것 같은 느낌은 이제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전기차 옵션이 있잖아요. 그건 옵션으로 달려 있고 본업이 좋아졌어. 그 동안에는 옵션으로만 땡겼는데 이젠 본업이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기 시작하기 했다는 거죠. 그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저 다 핸드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5G를 쓰고 있다가 다 5G로 가버린 5G라고 이제 잘 될 거라 그래서 망도 많이 깔고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원래는 좀 힘들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5G가 무슨 5G냐? 바로 6G로 갈 거고 그거 안 깔고 바로 우주로 갈 거다.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혹시 통신주 갖고 있어? 아니, 통신 관련 장비주 갖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그렇게 돌거든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대답하기 싫은데 꽤 오래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지역에 고속도로 IC를 딱 올리면 바로 우측편에 굉장히 유명한 5G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네. 매일 그걸 보면서 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애널리스트 분이 그걸 정말 연락이 밀더라고요. 예, 근데 제 제가- 누군지 실명도 알고 있는데 얘기하지 마. 근데 난 너무 안타까워. 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죠. 28기가 안 된다. 28기가 안 되고 그 말씀 뒷면에 뭐였냐면 28기가 기대도 하지 마라.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통신회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이건 민간 기업이다. 돈 안 버는 일은 절대 안 한다. 이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안 꺾여. 그런데 안 꺾이면 곳곳에 유리를 붙여놓을 거야? 꺾이게? 이거 아닌데. 근데 이게 보유 편향이 가게 되면 근데 항상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히트 치는 거 말고 다음 히트 치는 걸 가셔야 돼요. 남들 많은 데는 예.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라는 말씀. 손때 덜 묻은데 최소.
제가 그 5G는 항상 서울 올 때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HD, HD로 이렇게 돼 있고, LTE. LTE, HD래. LTE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제가 통신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할 것 같다. 그 해외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미국도 28기가 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뭐 버라이즌이 깐다 그래 갖고 있잖아요. 하루 올랐다가 아니 그게 통신 특성이 너무 직선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고민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건설 ETF 제가 IRP에 넣어갖고 수익률 50% 이상 뭐 났습니다 하고 자랑했잖아요. 네.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를 한 절반 정도를 팔아갖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다가 또 이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어. 흘리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 걸 어떻게 상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ETF라는 건 원래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 변동성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이제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저를 비롯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ETF도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ETF 목록을 보면 거의 성장주거든요. 뭐 네.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근데 각도기님은 항상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뭐 건설, 뭐 은행. 거기에서 오는 차이는 왜 있는 걸까요? 각도기님이 바라보신 ETF와 저희들이 투자하는 ETF. 뭐 결론은